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신비입니다. 아, 지금 보이는 이 문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이제 저도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을 전문적으로 파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교양과학이랄까? 예, 그런 이제 서적으로 또 유튜브로 또 인터넷으로 그렇게 과학 공부를 이제 나름 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 남긴 이 글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 글은 이제 미치오 카쿠가 작성한 그 책 평행우주라는 그 책의 앞장에 나오는 문구거든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경험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이다. 신비는 예술과 과학의 근본을 이루는 진정한 모태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확실한 길만을 추구하는 과학자는 결코 우주를 맑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다. 예. 과학 좀 공부하신 사람들은 과학을 어떤 딱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신비라는 이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과학을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래봐야 과학이죠. 예. 과학은 우리 문명, 인간 문명의 어떤 기술 개발이나 윤택한 삶의 혜택 이런 거를 주었지만은 사실은 그것뿐이라는 거죠. 근원적인 우리의 질문에 과학은 아직도 답을 못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인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죽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왜 사는 건지 아무런 답을 과학이 내려준 바가 없죠. 그래서 과학이 푼 거는 고작 4%,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96%,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95%를 무의식으로 보내는데 무의식에 대해서는 과학은 탐구하질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 신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 거예요. 그냥 신비는 신비일 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겪어보진 않았지만은 소수의 사람들은 겪고 있고 그거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현상들이 되게 많아요. 저 또한 되게 신비한 현상들을 많이 겪었어요. 사실 제가 과학을 접하게 된 계기는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어, 3년, 4년 정도인데 그 시간 동안에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왔고 지나왔기 때문에 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안 좋은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들만 더 많이 자리 잡게 된대요. 그래서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분명히 그 당시에는 말도 못할 만큼 힘이 들었었는데, 지금에서는 그러한 감정들을 기억하기는 어렵죠. 그냥 그러한 생각을 했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 거지, 그때의 감정을 지금 기억할 수 있진 않아요. 왜? 머리 뇌에서는 그러한 안 좋은 감정을 지워버린 거겠죠. 하지만 어, 그러한 기억이 있었다, 감정까지는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기억이 있었다라는 거는 알고 있죠. 그 당시에, 그래서 3년, 4년 동안에 정말로 몸도 정말로 많이 힘들었고 정신도 정말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생각을 했죠. 물론 저는 이 자살을 해야겠다, 삶을 포기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다만 나는 살고자 하는 의지는 강한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까 매일매일을 죽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 3, 4년을. 근데 정말로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냐면은, 신비한 현상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때. 일단 뭐 흔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불면증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그냥 너무 흔하죠. 뭐 잠을 못 자는 거는 당연하죠. 정신이 맑지를 못했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잠을 잘 잘 수가 없겠죠.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가위 눌리는 거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막 눌리고 막 그래요. 근데 가위 눌리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가위 눌리는 사람들 보면은 잠을 자다가 가위를 눌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잠을 자다가 가위 눌리는 거는 뭐 흔히 일어나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분명히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은 떠 있고 누워 있어요. 근데 가위 눌려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눈은 떠 있고 난 자는 게 아니라 단지 누웠을 뿐인데 몸이 굳어버린다는 얘기죠. 이걸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어, 병원에 가도 뭐 아무런 뭐 이거 밝혀낸 사람도 없고, 이거를 집중적으로 들어주는 의사도 없고, 어 그냥 신경 안정제를 처방해 드릴 테니까 신경과를 가봐라, 정신과를 가봐라, 신경정신과를 가봐라. 뭐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죠. 심지어 뭐 뇌파 검사, 뇌혈류 검사, 조직 검사, MRI, CT, 뭐 초음파, 뭐 안 해본 검사가 없어요. 다 해봤어요. 증상이 안 나와요. 왜 그러한 현상을 겪는지는 의학적으로 밝혀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단적으로 그 하나만 얘기했지만은, 또 뭐 예를 들면은 누웠어요. 누웠는데 몸이 굳어요. 굳는데 그냥 굳는 게 몸이 그냥 굳는 게 아니라 블랙홀처럼 막 땅으로 막 빨려 들어가요. 내 몸과 정신이. 예. 그 빨려 들어간다는 거를 느끼고 있고,
그 빨려 들어가는 게 일정한 속도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점점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점점 깊숙하게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 라는 느낌도 막 들고, 그래서 여기서 더 빨려 들어갔다가는 이 어떤 죽음의 늪처럼 더 이상 못 빠져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겨우겨우 그런 가위를 풀고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귀신도 봐요. 몸이 굳어요. 그러면은 눈을 딱 뜨면은 천장에서 하얀 소복 입은 귀신이 머리로 이제 낚아채고 올라가려고 저를.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제가 딱 제재를 하니까 쑥 올라가는 거죠. 천장으로 다시. 절대 꿈이 아니에요. 현실에서 어떤 정신적으로 뭔가 나약해지고 할 때, 또는 육체와 정신이 많이 힘들거나 그럴 때 어떠한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서론에 얘기했다시피 3년 4년 동안에 정말로 많이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정말로라는 거는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혹시 그 시간의 방,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드래곤볼을 보면은 정신과 시간의 방. 이 드래곤볼에 보면은 이러한 게 있어요.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고. 그 방에 들어가면은 외부 세계하고는 완전히 단절이 되고 시간이 다르게 흐르죠. 우리가 이제 흔히 군대를 예를 많이 들어요. 군대에 가면은 국방부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시간이 멈춰 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이게 과연 느낌만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느낌이 전부로 봐야겠죠. 내가 느끼는 건데. 뭐 시간이라는 개념도 상대적으로 흐른다는 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고, 근데 어떤 특수 상대성 이론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 빛의 속도나 중력으로만 시간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아니라 다른 현상으로도 시간을 왜곡시키는 게 분명히 있지 않나.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아직 우리가 밝혀내질 못했어요. 우주가 아직도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면 안 돼요. 왜? 끌어당기는데 어떻게 팽창을 해요? 근데 계속 팽창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명히 밀어내는 힘이 있다.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그 반대의 힘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주는 끝없이 계속 팽창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우주 상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암흑 에너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중력이 시공간을 왜곡하기 때문에, 중력이 센 곳에 가면은 우리는 시간이 정말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요. 심지어 블랙홀에 가면은 시간이 멈추죠.
블랙홀 근처에 가면 나는 1시간밖에 안 있었는데 어디로 가면은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뭐몇 년이 흐르고 막 그런 게 이제 영화에서도 많이 다루잖아요. 인터스텔라 같은 데서. 실제로 중력이 강한 그 시공간이 질량이 시공간을 왜곡하는 그 현상의 중력에서는 일어난다는 얘기죠.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은 빛의 속도에 근접할수록 시간은 또 상대적으로 느리게 가고 빛의 속도를 넘어서면은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그러죠. 근데 사실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은 아직까지는 없죠. 근데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은 없지만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속도는 빛보다 빠르게 팽창을 한다는 얘기죠. 물론 우주는 물질이 아니라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 공간조차도 절대적인 게 아니다. 공간을 이루는 공간 물질이 따로 있다. 라는 이제 가설도 세우고 있어요. 카를로 로벨리가 얘기했죠. 루프 중력, 루프 양자 중력 이론. 그러니까 공간 자체도 물질들이 공간 물질이라는 것들이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공간도 물질이라는 얘긴데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의 속도보다 빠른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지만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이미 빛의 속도를 넘어서고 있어요. 한참 넘어섰죠. 우리의 우주가 지금 가속 팽창하고 있는 속도는 어마어마해요. 또 하나 있죠. 양자역학. 양자역학으로 만든 것 중에서,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공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공에다가는 그러니까 빨간 공이 있고 파란 공이 있고, 빨간 공과 파란 공은 각각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그 안에 이제 박스 안에는 무슨 색깔이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은 하나는 빨간색 박스, 그러니까 하나는 빨간색 공이 들어가 있는 박스, 또 하나는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박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박스를 우리가 저기 멀리 안드로메다 은하에다가 던진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안드로메다로 보낸 그 박스의 공의 색깔은 우리가 무슨 색깔인지 몰라요.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내가 갖고 있는 박스를 여는 순간에 내가 여는 박스가 파란색이라면은 안드로메다에 있는 박스의 색깔은, 공의 색깔은 빨간색이겠죠. 당연히. 이게 양자 얽힘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보가 빛 빛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우리는 알아냈단 얘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역설이란 얘기죠. 순식간에 정보를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 과학이 아직 접근하지 못한 영역이 너무 많단 얘기죠. 인간이 겪는 어떤 신비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은 현대 과학으로 아직 명확하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심지어 제가 또 어떤 현상을 겪었냐면은 그냥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아래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2층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1층에서 하얀색 호랑이 백호가 계단으로 막 빠르게 뛰어오더니 제 몸속으로 들어왔어요. 절대 꿈이 아니죠. 저는 2층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다가 이상한 기운이 들어서 1층을 쳐다봤더니 하얀색 백호가 막 뛰어오더니 엄청 큰 애인데 가슴으로 쏙 들어온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을 계속 겪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단 얘기죠. 그때는 진짜 매일매일이 그거 말고도 정말로 막 몸에 이상한 증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 어 그래서 하루는 너무 이제 힘이 들어서 서점에 갔어요. 음, 몸도 너무 힘들고 마음 정신도 너무 힘들고 서점에 그냥 갔어요. 이렇게 걷다가 어떤 서점에 발길이 닿았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서점에 갔는데 그냥 뭐 제가 그때까지는 책을 막 보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뭐 과학의 과자도 몰랐죠. 근데 이 평행우주라는 이제 책이 딱 보이는 거예요. 평행우주? 이게 무슨 뜻이지? 책 겉표지는 또 그 우주의 그런 신비스러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냥 한번 그 살짝 빼가지고 봤죠. 첫 페이지부터. 근데 목차가 되게 막 신기한 그런 얘기만 써 있는 거예요. 뭐 문명 3단계에 이르면은 인간이 우주를 만들 수 있다. 뭐 블랙홀은 무엇인가? 뭐 막 이런 것 막 되게 신비한 그 막 되게 신기하고 호기심 가득한 그런 목차가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런 거 응? 과학 이런 건가? 과학 하면은 막 화학 다루고 뭐 물리학 해가지고 뭐 그런 기초적인 어떤 교육에 대한 그런 지식들만 이제 생각을 했었다가 막 호기심 가득한 그런 신비적인 현상을 목차로 다루는 그 평행우주 책을 보는 순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이제 책장을 한두 장씩 계속 넘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거부감이 없는 거죠. 전혀 과학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들고 샀어요. 책을 집고 서점 카운터 가서 결제를 하고 가져가서 집에서 읽었죠. 근데 자기 전에 이제 낮에는 업무 보고 자기 전에 이제 누워서 이제 책을 보는데 그 미치오 카쿠가 쓴 평행우주라는 그 책이 굉장히 그런 신비 가득한 그런 내용을 다루거든요. 막 다중우주 막 이런 거 있고 막 예? 우리는 평행한 우주를 뭐 갖고 있다. 뭐 촉근 이론 막 우주는 미세한 촉근으로 진동하는 가느다란 뭐 웜홀 나오고 뭐 화이트홀 나오고 막 너무 재밌는 거죠. 재밌기도 하지만은 어 그게 막 판타지가 아니잖아요. 소설이 아니잖아요. 과학이잖아요. 과학인데 과학이란 얘기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데 판타지한 느낌을 준다는 얘기죠. 그런 신비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얘기죠. 그 미치오 카쿠의 평행우주라는 책이. 그래서 밤마다 그 책을 읽으면은 뭔가 기분이 느낌이 정신이 맑아져요. 어 그러니까 집중도 되지만은 그런 신비한 생각을 가지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신비한 느낌의 감정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철학을 하는 거죠. 그 책을 보면서 같이 그러면은 신은 있을까? 신이 있다면은 신은 어떠한 존재지? 나는 누굴까? 나를 만든 건 누굴까? 뭐 죽음이라는 거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원래 그 전까지는 기독교였어요. 그냥 기독교 뭐 교회를 잘 다니진 않지만 거의 안 다녀요. 그냥 어렸을 때 교회 몇 번 다니고 뭐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고 뭐 그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사실은 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이제 군대 있을 때는 성가대도 하고
나름 교회도 여러 군데 많이 다녔어요. 오래 다니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기독교라고 하고, 막 기도도 가끔씩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책을 보면서 이제 그런 고민도 하고,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자꾸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 전까지는 죽음? 그냥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죽으면 그뿐이지. 약간 요 정도 수준에서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이 신비하게 과학을 공부하고 또 같이 철학을 하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고찰이죠, 고찰. 그러다 보니까 이 집중하고 빠지고 그런 신비한 느낌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게 정말 나다. 어, 그 참나죠. 그 참나의 에너지를 이제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밤에 이제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접하고 공부했지만 많은 시간을 이렇게 집중해서 하진 못했어요. 책도 많이 사놨지만은 못 읽은 게 더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과학을 재미로 접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접하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집중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약간 그런데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과학을 재미있게 다루고 있고 그래서 유튜브도 많이 보고 예, 그래서 반반인 것 같아요. 이제 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식을 쌓은 것도 있고 또 다양하게 유튜브나 또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 같은 데다 검색해서 또 백과사전 같은 데서 이제 이게 뭔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예, 검색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신비라는 거는 어, 성스러운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너무 딱 확고하고 확실하고 그런 정해진 것만 추구하는 삶은 어,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닌 것 같다. 예, 당연하죠. 오늘은 사실은 이렇다 할 만한 컨텐츠나 이렇다 할 만한 주제를 다룰 만한 건 딱히 없어요. 그냥 문득 신비에 대한 어떤 느낌적인 걸 한번 다뤄보고 싶다. 다룬다기보다는 그냥 제 얘기를 그냥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런 신비에 대해서. 음, 너무 신비하지 않나요? 이 신비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신비를 접근하거나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 보고 살다 보면은 어, 물론 어떤 깨닫는 데 있어가지고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산 정혜경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허물 없는, 그러니까 허물이 있어야지만, 또 좋은 깨달음에 다가설 수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어둠이 있어야지 빛이 있다. 약간 이런 대립성을 좀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늦게 배운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이런 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과학을 어떤 이런 공부를 늦게 접하고 하다 보니까 더 깊숙이 이렇게 파고들고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음, 저는 느끼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추구하는 게 맞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고 있고, 제가 참나 무의식을 항상 얘기하는데, 절대적으로 참나 무의식이 맞다라는 게 그것도 확신을 하고 있어요. 느껴지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죠. 내 생각하고 다르게 세상이 돌아가질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너무 소름이죠. 근데 그거는 의식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의식은 지금 바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바로 일어나면은 뭐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그건 초능력이고 안 일어나죠. 무의식이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바로바로 일어나질 않죠. 무의식은 이제 잠재된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텀은 좀 있지만은, 예전에 그렇게 내가 항상 생각했던 것들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저는 이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메시지 중요. 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 비유할 만한,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방식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매트릭스 세상이거든요. 음, 뭐 종교가 되게 다양하듯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대입해서 설명할 수는 있어요. 뭐 깔끔하게 떨어지면 좋죠. 하지만 제일 깔끔하게 떨어지는 방식은 바로 이 매트릭스 세상, 시뮬레이션 우주론 같은데, 이것만큼 심플하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게 사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도 우리가 컴퓨터를 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디지털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갖다 붙이면은 우리가 너무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미 우리는 현실 세계보다 어쩌면 디지털 세계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수도 없이 컴퓨터를 쓰고 있으니까.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인터넷 없이는 못 살아요. 끊임없이 인터넷에 접속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매트릭스의 일부분으로 살고 있는 거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매트릭스 세상인 이제 시뮬레이션 우주론으로 우리 세상을 대입하면은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어, 정말로 메시지를 줘요. 그럼 매트릭스 세상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뭐냐면은 게임이죠. 게임. 그래서 삶은 게임이다. 근데 메시지는 뭐냐면은, 삶을 게임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면은 뭐 게임 처음 하면 이제 튜토리얼도 있고, 또 게임 중간중간에 우리 게임을 잘할 수 있게끔 뭐 도와주는 NPC들도 있잖아요. NPC. 네. NPC가 도와줌. 저는 이걸 느꼈어요. 어떠한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보낸다는 얘기죠.
이것은 힌트죠. 게임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힌트.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주인공이죠. 즉 과학으로 얘기하면은 관측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인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게임 속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 나는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게임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게임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려면은 그 게임을 스테이지를 완수 클리어를 해야 돼요. 잘 하려면은 NPC들을 잘 만나서 이 힌트 메시지도 잘 받고 이 메시지 힌트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TV를 키더라도 그런 힌트 메시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이 동시성을 많이 겪고 있고 또 데자뷰 현상도 많이 겪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동시성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다른 차원의 간접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스텔라를 보면은 쿠퍼 딸 머피가 그 책장에서 책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아빠 머피가 다른 차원에서 중력을 이용해서 그 메시지를 보냈던 거죠. 그래서 중력은 차원을 초월한다. 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차원은 10차원, 이제 4차원은 시공간이고 나머지 6차원은 초공간, 이제 작은 세계에 말려 들어간 차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우주는 물질 구성의 우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물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반물질은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이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반물질이에요. 반물질 1g에 몇 경? 하거든요. 뭐 3경? 4경? 조 단위도 아니에요. 경 단위예요. 그래서 이 반물질 1g을 얻기 위해서는 그 수소 삼중수소인가 뭐 반수소 아무튼 뭐 이 입장 가속기에서 엄청 돌려가면서 계속 모으고 모아가지고 해야지 1g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1g을 얻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우주에는 물질밖에 없어요. 반물질은 없어요. 그럼 반물질은 어디로 갔을까요? 신기한 거죠. 우주가 만약 우리가 이제 기원을 과학에서는 빅뱅이라고 보고 있는데 빅뱅이 빵 하고 터졌을 때 뭐 어떠한 확률로 아니지? 그냥 빅뱅이 빵 터지면은 빅뱅이 빵 하고 터지면서 팽창하는 그 방향 있잖아요. 뭐 왼쪽 방향으로 팽창을 계속 하고 있었더라면은 그 왼쪽 방향으로 우리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으면은 그 왼쪽 방향은 물질의 방향, 그러니까 물질의 우주, 물질로 이루어진 우주가 생겨나고 팽창했던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오른쪽은 반물질로 된 우주.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빛이 있어야지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어야지 빛이 있고, 삶이 있어야지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어야지 삶이 있고, 뭐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뭐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모든 물질이나,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공간이 있고, 모든 것들이 대립적인 산물의 어떤 그 상호 작용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 시스템들이 다 우주 시스템이. 그럼 물질이 있으면은 반물질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반물질이라는 게 있고요. 그럼 반물질로 이루어지는 우주가 분명히 있단 얘긴데, 근데 물질과 반물질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 메시지, 그러니까 동시성이죠. 예, 동시성. 다른 차원의 간접 메시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이건 제가 그냥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입증되거나 뭐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과학적으로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 동시성은 뭐 최근에도 많이 겪어왔는데, 인터스텔라의 머피가 이제 다른 차원에 있던 아빠가 책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시계를 이제 뭐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어 딸깍딸깍 그 모르스 부호로 신호를 줬죠. 그런 것처럼 이 동시성도 굉장히 사실은 일어나기 힘든 확률이거든요. 제가 최근에는 네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어, 되게 이 네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이건 확률적으로 굉장히 드문 확률이거든요. 어, 분명히 말도 안 되는 확률인데, 저는 이러한 그 동시성이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신호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 그 신호를 이렇게 동시성으로 주는 건 아닌가. 어떤 외부 다른 차원에 있는 어떠한 존재가 있다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세계는 물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반물질 세계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 물질 세계에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물질과 반물질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시성으로 어떤 메시지 전달을 하진 않을까, 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수는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데자뷰인데, 아야, 이게 데자뷰는 이따 얘기하고, 또 뭐 있더라? 음 그래서 뭐 이러한 차원에 대한 신비한 현상들은 많아요. 어, 데자뷰는 뭐냐면은요, 음,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차원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분명히 경험하지 않은, 기억나지 않는 그런 일인데, 뭔가 겪어본 적이 있는, 본 적이 있는 그러한 현상인 거죠, 데자뷰가. 이거 한 번쯤은 겪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데자뷰도 자주 겪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순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겹쳐요. 어, 나는 이걸 분명히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건데 해봤던 것 같은 거죠. 이미 전에 한번 똑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내 기억에는 없어. 근데 내 느낌은 있어. 이게 데자뷰인데, 저는 이 데자뷰를 겪을 때마다 의심을 하게 돼요.
의심. 자, 제가 왜 매트릭스 세상으로 우리 우주를 이렇게 비유를 했냐면은 너무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에 어, 깔끔하거든요. 자, 이게 데자뷰를 한번 매트릭스 세계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데자뷰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요. 자, 현실 세계의 기억은 컴퓨터 세계의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어떤 기억하는 거는 컴퓨터 세계에서는 데이터예요. 정보죠. 근데 그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어디에 저장을 하죠?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죠. 지금은 이제 뭐 사타 방식이나 뭐 그런 거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하드디스크라고 하자고요.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데이터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데이터 삭제라는 게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삭제하는 거지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삭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원 기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삭제를 해도 그 삭제한 거를 복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원 기술을 이용하면은 100% 복원이 안 돼요. 일부 복원이 되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복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복원율이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100% 복원은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들을 쓰고 삭제했을 때 그걸 다시 복원하려고 하면은 100%까지는 복원이 안 돼요. 네, 뭐 어떤 자료량이 많을수록 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데자뷰가 너무 닮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뭐 떠오르는 게 없나요? 자, 이거를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뭔가 겪어본 적이 있는 그 얘기는 실제로 겪었단 얘기예요. 하지만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데이터 삭제를 했단 얘기예요. 기억을 지웠단 얘기죠. 기억 지움. 그래서 일부 지워진 기억의 그 잔의 흔적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갔더니. 그러니까 데자뷰는 다시 설명을 하면은 어, 기억이 그러니까 경험을 실제로 하긴 했다. 그러나 기억이 지워지고 지워진 기억 데이터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서 그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다. 어떤 데이터 지운 찌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자뷰 현상을 겪으면은 그러한 기억들이 많이 기억에 막 남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어떤 감정들, 그 순간에 그런 감정들이 이제 싹 하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감정, 뭔가 겪은 것 같다라는 감정, 그런 느낌이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 그 얘기는 내가 지금 겪었던 거를 또 겪었다는 얘기거든요. 이전에. 그러니까
수도 없이 그런 걸 겪어왔단 얘기예요. 뭐 환생을 했다고 얘기해도 되겠죠. 자, 여기서 다시 매트릭스 세계를 갖고 올게요. 매트릭스 세계. 자, 우리가 게임을 해요. 주인공이 게임을 막, 그러니까 RPG 게임이라고 하자고요. RPG 게임을 막 하다가 어떤 몬스터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싸우다가 뭐 이 지점에서 죽었어요. 죽었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이 지점에서 죽기 직전에 세이브가 됐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죽기 바로 직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죽었어요. 실제로. 근데 다시 여기서 시작하면 우린 죽은지도 모르고 다시 이쪽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겪었던 걸 또 겪고 그다음 또 죽었어. 그럼 다시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자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기억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5억년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만화 중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2천만 원을 준대요. 예. 근데 조건이 있어요. 5억 년 동안 아무도 없는 무의 공간에서 5억 년 동안 살다 오는 거예요. 거기는 밥도 없고 배고프지도 않고 잠도 못 자. 심지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라도 자면은 시간이라도 좀 빨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잠도 못 자. 근데 버튼을 누르면은 2천만 원을 주는 조건이 5억 년 동안에 살다 오는 거예요. 얼만큼 살다 오느냐? 0.1초 동안 살다 온다. 자, 이 왜 0.1초냐면은 여기는 기억이 지워진다.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은 그냥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야. 내가 5억 년 동안 실제로 무의 공간에 가서 살다 와도 이 5억 년 동안의 기억은 지워지기 때문에 다시 나는 버튼을 누른 나로 멀쩡히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5억 년 버튼이라는 만화는 굉장히 엄청난 철학적인 궁극의 끝을 달리는 그런 저는 만화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만화를 그린 작가가 어마어마한 철학가라고 봐요. 이걸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개념, 기억에 대한 개념, 뭐 그거를 어떤 철학적인 거 갖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만화를 생각해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적용을 한다면은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예? 기억이 지워지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죽음이에요. 죽음. 데스. 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면은 사후세계가 있다. 뭐 환생을 한다. 예? 윤회를 한다.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뭐 다양한 걸 막 갖다 붙이죠. 근데 단순해요. 자, 기억을 지워요. 예? 그러면은 저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양자 역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인지하는 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모든 게 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모니터 보이시죠? 이 모니터가 이렇게 화면이 켜져 있는 것 같죠? 하지만은 이 모니터는 주파수, 뭐 75Hz, 예? 1초에 65번을 깜빡인 거예요. 단지 인간이 그 1초에 너무 많이 깜빡이니까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연속성인 건데 우리는 연속성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 이미지는 사실은 도트, 예? 픽셀, 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 즉 연속성을 갖고 있는 연속적인 그런 이미지로 보이지만은 이 이미지를 확대하고 또 확대하면은 한 1000%, 2000% 이렇게 확대하다 보면은 결국은 1픽셀 점 하나로 이루어진 그러면은 그 점 플러스 점 플러스 점들이 모이고 모인 결국 이 점들은 불연속적인 것들이 모인 거란 얘기죠. 애초에 연속적인 게 아니란 얘기인데 이 점들이 모이다 보니까 영속적인 것처럼 인지가 착각을 이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이 지워져도 우리는 5억 년을 살다 와도 5억 년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5억 년이라는 이 공간에 살다 온 거를 몰라요. 그냥 버튼을 누르고 2천만 원 받으면은 그냥 나는 그대로 멀쩡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런 기억이 없으니까. 그럼 다시 또 버튼을 누르고 2천만 원 또 받고 또? 근데 버튼을 10번만 눌러도 50억 년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나는 여기 있어. 그럼 여기 있는 나는 누구죠? 이 50억 년 동안에 예? 아무도 없는 이 무의 공간에서 사는 이 나는 누굴까요? 내가 느끼는 나는 지금 나는 여기 있는데 자 주인공이 RPG 게임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 몬스터를 만났어요. 근데 죽었어 여기서. 근데 여기서 세이브가 돼가지고 죽기 이전인 여기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죽음을 느낀 이 지점까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서 계속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건 뭐죠? 죽음이라는 건 페이크죠. 응? 내가 죽어도 기억이 사라져요. 죽어도 기억이 사라지면은 죽음이라는 거는 페이크가 돼요. 왜? 나는 내가 죽어도 죽은 줄 몰라. 알 수가 없어. 하지만은 바로 이 데자뷰 현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나는 기억이 없는데 본 적이 있고 겪은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는 얘기죠. 그거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어떤 데이터를 삭제를 하면
그 데이터가 완벽히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지워져도 하드웨어적으로는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은 데이터 찌꺼기가 그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경험을 한 그곳에 지나가면은 그 잔해가 그 찌꺼기들이 순간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이겠죠? 자, 죽음이 이렇게 페이크로 이어져야 돼요. 기억이 단순히 사라져서 내가 죽어도 죽은 줄 몰라.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여기서 죽을까요? 이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매트릭스 세계에서 나와야 돼요. 이 매트릭스 이 현상계가 매트릭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고, 이 게임에서 나오려면은 제가 이전에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참나, 우리 그 영화 매트릭스 보면은 그 네오가 깨달으면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와야 돼요, 매트릭스에서.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사후 세계가 있고, 뭐 천국과 지옥이 있고, 환생이 있고, 윤회는 약간 이 페이크 쪽으로 봐야겠죠. 왜냐면은 일단 죽어도 다시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긴 죽어요. 하지만 기억이 사라져서 내가 죽어도 죽은 줄 몰라.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페이크도 되고 윤회도 되는 거예요. 네. 뭐 환생이라도 꼭 봐도 되겠지만은, 근데 환생은 약간 이쪽 개념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사후 세계는 없어요. 음, 사후 세계는 확실히 없어요. 천국과 지옥도 당연히 없죠. 사후 세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후 세계와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어떤 종교가 만들어낸 개념이고,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모든 게 다 말이 안 돼. 왜냐면은 사후 세계가 있다면은 어 말이 안 됨.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사후 세계가 있으면은 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거는 나 이외의 다른 신. 네.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신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왜 이게 모순이 되냐면은요, 절대성을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절대성이라는 거는 단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신은 단 한 개의 절대성이 돼요. 예. 그러면은 이 단 하나의 절대성을 신이 가져가 버리면은 나, 이 나라는 존재는 절대성이 사라져요. 왜? 절대성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상대적일 수가 있죠? 또 다른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모든 거를 느끼고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절대성을 가져가 버리면은 나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사후 세계는 애초에 모순이 돼요. 사후 세계는 신이 있다고는 얘기고, 신이 있다면은 신은 절대성을 가져가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나 이외의 신이니까. 그러면은 절대성을 가져가 버리면은 나는 상대성이 돼요. 그럼 나는 없잖아요. 나는 지금 여기 나 이렇게.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다. 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 그리고 한 번 더. 이러한 사실을 의심하는 나를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는 나를 의심할 수 없다. 자, 당연하죠. 나는 생각하고 나는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는 나를 의심할 수 있나요? 이 자체가 절대성이라는 얘기예요. 예? 내가 죽었다고 가정해도 그 죽은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은 나를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죽었는데도 나는 항상 그 죽은 나를 떠올리고 상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절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사후세계가 있어도 그 사후세계 안에서 나는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절대성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당연히 사후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페이크로 가는 거죠. 죽어도 죽긴 죽어요. 하지만 기억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죽어도 죽은 줄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 예? 여기 보면은 연속소감 불연속성 있죠. 우리는 착각하고 산다고. 죽었지만은 죽은 줄 몰라요. 사실은 불연속성인데 연속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점 하나로 이루어진 건데 이미지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예? 동영상이 아닌데 이미지가 모이고 또 이미지가 모이니까 이런 프레임들이 모이니까 빠르게 재생을 했더니 동영상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 능력은 모든 걸 다 왜곡시키고 착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모든 건 다 상대성으로 돌아가고 절대적인 거는 단 하나, 내 자신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을 나는 이런 사실 생각하는 나를 의심할 수 없다. 데카르트. 자,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매트릭스 세상이라고 가정하면은 너무 잘 맞고 나는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NPC들이 힌트를 주고 도와준다.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게임을 하면 돼요. 게임을 즐기자. 그거는 희노애락이죠. 자, 우리가 어떤 즐거움만 느낄 수 있나요? 즐거움만? 행복만 느낄 수 있나요? 행복. 즐거움의 씨앗은 고통이죠. 고통이 있어야만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고통의 씨앗은 반대로 행복과 즐거움이죠. 모든 건 다 이런 대립적인 산물들이에요. 빛이 있어야지 어둠이 있어요. 어둠 없는 빛 떠올린 적 있나요? 빛이 없는 어둠 떠올린 적 있나요? 게임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데 예? 행복하고 즐거움만 느낄 수 있나요? 희노도 즐겨야 된다는 얘기죠. 희노가 있어야지 애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삶이고 이게 게임이란 얘기예요. 이게 우주고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냥 게임만 즐기는 게 아니라 게임을 클리어 하려면은 최종 보스, 예, 결국에는 이 게임에서 나와야겠죠. 우리가 계속 게임을 하고 죽고, 예? 윤회라는 거죠. 윤회를 계속 반복하면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게임만 해요? 게임을 하다가 우리가 좀 쉴 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쉴 때, 예? 게임을 클리어 해야 될 거 아니야. 게임 클리어. 그럼 게임 클리어를 하면 어떻게 되냐? 무가 되겠죠. 희노애락이 없는, 예?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런 상태는 무가 되겠죠. 근데 무가 돼요. 그러다가 다시
게임을 하고 싶어. 그럼 게임 접속을 하면 돼요. 왜? 나는 신이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는 계속 게임 안에서 맴도는 거예요. 왜? 클리어를 못하니까. 최종 보스를 깨지 못한다는 얘기죠. 최종 보스를 깨서 게임 클리어를 하고 쉬고, 그럼 나는 이제 신인 거예요. 그럼 신이 되고 나서부터는 다시 내 마음대로 게임 접속하고 싶을 때 접속하고, 다시 쉬고 싶을 때 쉬고, 선택할 수 있겠죠. 이 게임 접속을 한다는 얘기는 현상계예요. 현상계. 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세상. 예. 희노 애락이 있는 세상. 즐거움하고 행복만 찾을 수는 없어요. 물론 즐거움과 행복, 고통, 그러니까 이거 하나 빼고, 즐거움과 고통, 이 비율을, 밸런스 조절을 잘 한다면은 우리가 큰 즐거움도 없고 큰 고통도 없고 한다면은, 우리 만약에 고통을 느끼기 싫다라고 하면은 즐거움도 크게 안 느끼면 돼요. 즐거움을, 만약에 즐거움 1 느끼면은 고통도 1만 느끼는 거죠. 이게 항상 수치가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은,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또 뭐 있죠? 그 평온한 상태, 뭐라 그러죠? 생각이 안 나네. 네, 아무튼 이걸 뺀 바로 이 상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선택을 하면 돼요. 어차피 희노애락이니까 내가 즐거움에다가 플러스 10을 줄 건지, 고통에다가 플러스 10을 줄 건지, 이거는 뭐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만 맴돌지 말란 얘기죠. 예. 참나를 찾는 게 첫 번째다. 네. 그래서 신비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네, 우주 모든 거를, 삶에 대한 모든 거, 시작과 중간, 끝, 예, 다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